주요 경제 뉴스를 간추려 해설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층의 빚을 통한 주식 투자가 증가했다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2년 전보다 18%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로도 보여지지만 부채를 통한 투자 증가가 결국엔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 않은 지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빚을 통한 투자는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무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재정적 위험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시의 부채 활용을 최소화하고 자기 자본 내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긴급한 자금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자산을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전략이 부재할 시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기사는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의 2025년은 살아남아야 하는 해라는 헤드라인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과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에 우리는 국내외 경제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변화에 대비해야 됩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마음 투자 사업의 20-30대 참여자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4.3%에 불과하다는 소식입니다. 이 결과는 중장년층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신건강관리의 부재는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어려움이 신체 건강과 사회적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건강 상담을 일반적인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변의 편견에 얽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층의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에서 69세 서울시 중장년층의 95%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중장년층의 디지털 친화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의 향상은 여가 생활의 다양성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사회 참여와 정보 접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법과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면서 기술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사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나 메시지는 주의하시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최신 주요 뉴스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